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이즈나의 신곡 삐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2025년 6월 9일 밤 11시 14분입니다. 아직 영상을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영상에 대한 반응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었는데, 뭐 예상대로 큰 이펙트는 없어 보여요. 반응들이. 제가 한번 솔직히 보기가 싫어요. 솔직히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기가 싫어요. 제가 복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복귀를 했습니다. 기대가 안 돼요. 뭐 시장 반응을 어디서 굳이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시장 반응이 결국은 나 한 명의 표정과 나 한 명의 말로 끝이야. 보기 싫다고 하잖아. 이미 보기도 전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한번 그래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즈나의 삐입니다. 삐입니다. With my heart on my sleeve, 다들 켜내 마음이 하나부터 알겠지. Make it drop, beat. Better call 911. You're the only one that can save me from. YOU boy, I need you like my oh my. What takes so long? 내 눈으로 뒤집어 괜히 방을 치우고 내가 뭐라 말할까 썼다가 또 지우고 뒤죽박죽 머릿속 눈을 감아봤지만 소리가 날 깨워. You better be on your way. 정말로 달려와 줄래. 우리는 속마음에 어지러운 텐데 흔들려 세상이 날 속에서 네자 입이 바짝 말라. Give me CPR. 날 속에서 네자 시간 끄지 말고 baby, cause you got me going crazy. 아슬아슬 위험해. 우린 지금 emergency.
뭐 지난번에 말한 내용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오늘 8시에 이진아 라이브 방송했다며. 시청자 수가 1800명밖에 안 됐다며. 나 보지도 않았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정확하게는.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연예인이 아닌 거지. 1800명 시청자 수. 그것도 복귀하는 날에 라이브 방송에 시청자가 1800명이야. 연예인의 가치가 없는 거야, 이 정도면은. 한심합니다. 모든 게 한심해요. 뭐 이걸 만든 제작자나 이걸 받은 웨이커는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뮤직비디오의 영상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프리뷰 때 한번 언급을 했는데, 사인 뮤직비디오랑 촬영하는 감독이랑 똑같은 감독이 촬영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 모든 게 그대로야. 감독이라도 바꾸던가 컨셉이라도 바꾸던가, 사인이랑 삐비랑 노래를 바꿔서 영상도 서로 바꿔서 붙이면 아무도 의심 안 할걸? 똑같은 영상이야. 똑같은 영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노래는 지난번 사인 리뷰할 때 한번 말했지만, 이 정도 노래는 평범한 노래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뭐 또 어떤 인위적인 조회수 급상승이 있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심합니다. 이거는 난 다시는 또 찾지 않을 것 같은데,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6월 9일날 복귀 취소하라고 말을 했잖아요. 했잖아. 자, 지금 이 현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노래 갖고 오세요. 내가 7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다려줄게. 내가 7월 달까지 기다려줄게. 6월 달에 영서 것도 많잖아. 나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웨이컨 분들? 것도 나오고 베이비몬스터도 나오고 뭐 알고는 있었겠지. 근데 오늘 나도 나오고. 이진아가 복귀하는 오늘 이 비브로는 영서가 데뷔하는 그룹이 이거 하루도 못 가. 이거 이 홍보하는 노래가 이런 컨셉으로. 날과 겹치는 거, 더블랙 레이블로부터 공지 받았어요? 통보 받았냐고. 이게 되게 궁금해.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거 무시한 거야. 웨이콘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진아뿐만 아니라 웨이콘 당신들을 무시한 거라고.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에요. 에? 이렇게 제가 치욕과 모양을 굴욕을 진짜 맛보면서까지 좋아해서 체리 로고나 체리 더블랙 모양이 레이블을 끊어내지 있는 못하는 물건들이나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웨이콘. 그런데 유독 체리가 많아서 VVN. 그냥 보고 있으면 좀 귀여워요. 네, 아일랜드 저는 트랜스파이너가 MBTI 맞는데, 파워 T로서 이진아는 VVN이 액트들을 공격할 연습용으로 수 있는 사용하는 아이돌이에요. 킬러입니다. 정말 그런 뭔가 댓글을 중요한 봤어. 일이나 그런 글을 계획을 봤다고. 마음먹고 세울 때는 정말 세세하게 이진아, 그 적는데 VVN 이 계획이 연습하는 아이돌이라고. 망가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떡할 감히 거야? 약간 쉽게 꿈꾸지 못했는데 기회가 어떻게 할 생겨서 거예요? 연습생을 시작하고 더 욕심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가수의 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난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웨이크원에서 그 이진아의 노래나 뮤직비디오, 안무 이런 거를 컨펌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난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해.
실무 담당자도 실무 담당자지만 이거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예요? 웨이콘 내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느낌이 좀 크게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느낌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먼저 투자를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잘 되는 거 확인하고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은 없는데 이즈나 같은 경우는 후자로 돼버렸어. 돈을 안 써. 물론 돈을 많이 썼다고 말할 거예요. 이거 제작한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100% 내가 장담하는데, 일단 노래 몇 개 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즈나가 뜨면 그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키키처럼 해야 돼. 일단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고, 초반에. 근데 망설인 거야. 일단 노래 몇 개 내보고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일단 인기가 좀 올라가고 1군이 될 것 같으면 그때 투자할게,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너무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말이 맞게 된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왜? 야, 투자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인기 없잖아. 봐봐, 중하위권 그룹이래잖아, 데이비드가. 내 말이 맞잖아. 투자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돈 다 잃을 뻔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더블랙 레이블과의 관계와 지금 그 이즈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해봤어요. 나 혼자서 오늘 하루 종일. 자,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 이즈나가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줬는가? 언제부터 더블랙 레이블하고 웨이콘, 자,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건 다 저의 상상입니다.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아요. 다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이고, 제가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드립니다. 언제부터 저는 더블랙 레이블이 이즈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안은 그 INF2가 종료하고 나서예요. 종료하고 나서 버렸다예요. 그 안에 따르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즈나가 2024년 7월 4일에 결성됐습니다. 아이랜드2가 최종화가 그날이었으니까 7월 4일에 결성됐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기다렸잖아. 이즈나가 결성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이 9월 25일이었어. 그것도 케이콘 어디 가는 날이었죠? 케이콘 독일 가는 날이었죠. 예. 9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데뷔는 11월 25일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는데 7월 4일 날 중간에 갑자기 미아오가 데뷔해버린 거야.
2024년 9월 6일에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블랙 레이블은 뭐 대기업이 아니야. 어느 하나의 그룹에만 집중하게 해도 힘들다고. 자, 그러면 7월 4일에 이진아가 결성이 됐는데 9월 6일에 미야오가 데뷔를 했다는 거는 이미 그 더블랙 레이블은 미야오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야. 맞잖아. 그 이후에 왜 이즈나가 데뷔 멤버가 제가 되게 기뻐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이즈나가 결성될 당시에 와, 멤버 너무 잘 뽑혔다 하고 기뻐하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저 말했잖아. 저는 항상 최강의 걸그룹을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멤버 그대로 뽑혔어. 더블랙 레이블하고 나하고 이 아일랜드2 최종화 때까지 일치했다고. 모든 게 일치했다고. 더블랙 레이블이 생각하는 것, 더블랙 레이블이 의 방향성과 제가 생각하는 것, 저의 방향성이 모든 게 일치했다고. 근데 아일랜드2가 종료하자마자 바로 바뀐 거야. 더블랙 레이블하고 저하고 이진아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그 사이에 미야오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자꾸 이진아 멤버들 살찐 거 언급해서 좀 미안한데 9월 25일 날 출국하는 장면을 다시 볼게요. 윤지훈 봐봐요. 윤지훈. 내가 케이콘 독일 무대 갔을 때 윤지훈 보고 살쪘다고 했잖아. 근데 9월 25일 출국 장면을 보면 이미 살이 쪄 있어. 이미 살이 쪄 있다고. 2달 조금 넘는 기간이야. 7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데뷔가 바로 코앞이면은 그 누구도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소속사에서 데뷔가 바로 코앞이니까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고 친구들을, 이진아 멤버들을 노래 연습시키고 안무 연습시키고 유튜브를 찍고 촬영을 하고, 뭐 뮤직비디오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촬영을 미리 스케줄을 짜놓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맞잖아? 근데 윤준이 9월 25일 출국 영상을 보면 윤준이 이미 살이 쪄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7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진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내 팽개 젖힌 거라고. 진 거라고. 소속사로부터도 더블랙 레이블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기 관리도 되어 있지 않았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아직 데뷔 안 해도 할 때가 아니니까 아무도 제재하지 않은 거야. 윤지는 계속 먹은 거고, 이제 뭐 나는 경쟁이 다 끝났구나. 계속 먹은 거야. 그리고 더블랙 레이블은 미야오한테만 신경 쓴 거고.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진아 같은 노래가 나온 거라고. 제가 어디선가 영상을 봤는데, 어느 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진아 노래를 받고 나서 이 노래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데뷔가 늦춰집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진아의 이진아 노래를 받았다고 내가 어디선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비하인드 영상인가 어디서 봤어요. 자, 그러면 더블랙 레이블로부터 신경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은 거야 웨이코어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이즈나는 계속 더블랙레이블로부터 아일랜드 2 이후에 아일랜드 2까지는 이즈나에 대한 대단한 신경을 썼는데 최강 멤버가 뽑혔으니까 아일랜드도 참가자 중에 바로 벌어졌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즈나는 그냥 더블랙 레이블 입장에서는 밟아야 되는 그룹이야. 얘네가 크면 안 된다고. 이즈나가 시장에 주목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그룹이라고. 맞잖아? 미아오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시장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복귀를 하잖아. 삐입으로 복귀를 하는데, 올데이 프로젝트? 홍보가 나오네? 이즈나에 복귀하는 날? 이게 말이 되냐고. 웨이컨 분들, 이런 멸시와 굴욕과 치욕을 당하고서도 더블랙 레이블에 손을 못 놓겠지. 내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자, 올데이 프로젝트에 누가 있어요? 영서? 영서는 메인 인물이 아니야. 영서는 메인이 아니야. 제가 장담하건대 영서를 띄우기 위해서 영서가 이 올데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영서는 이 올데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프로듀스 48의 의강, 그리고 아이돌 학교의 이혜인, 이 정도의 용도로 쓰여질 겁니다. 영서의 시대,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영서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 영서는 올데이 프로젝트에서 메인을 차지하면 안 돼. 절대 메인을 차지하면 안 돼. 거기에 누구 있어요? 신세계 회장 딸, 이름이 뭐였죠? 문서윤. 신세계 회장 딸이 있더만. 이 친구를 띄우기 위해서 영서가 존재하는 거지, 영서를 띄우기 위해서 이 문서윤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올데이 프로젝트를 띄워야 돼, 더블 레이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당연히 올데이 프로젝트를 띄워야 돼요. 제가 발언하기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올데이 프로젝트를 띄워야 돼요. 신세계 그룹에 손녀딸이 들어가 있는 올데이 프로젝트를 띄워야 돼요. 그리고 문서윤이 메인이어야 됩니다. 영서가 메인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내가 한번 지켜보세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미아오도 어쩌면 밀렸을지도 몰라요. 아마 올데이 프로젝트가 1순위고 미아오가 2순위일 겁니다. 다만 미아오랑 올데이 프로젝트는 혼성 그룹이기 때문에 미아오와 그 경쟁하는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이즈나는 무조건 올데이 프로젝트에도 미아오에도 밀리는
3이 바뀌다. 정확하게는 3이 바뀌다예요. 더블랙 레이블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그룹. 이즈나가 오히려 뜨면 안 되는 그룹이야. 더블랙 레이블 입장에서는. 맞잖아? 맞잖아. 그러면 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웨이크원이 더블랙 레이블에 손을 놓지 못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제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아일랜드 2 시절부터 말했어. 아이윌리 이런 노래는 하면 안 된다고. 그게 VVN이 만든 노래야. 맞잖아? 기억나시죠? 저 아일랜드 2 리뷰할 때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즈나의 전담 마크로 VVN이 붙었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VVN은 실패했어. 이즈나 노래도 실패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사인 노래 또 실패했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삐 노래 또 실패했어. 왜 손을 못 놓을까? 웨이코어는. 자 보세요. 자 삼성과의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가계도. 이병철 회장의 가계도를 보면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있죠.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우선 이병철 회장의 이재용 회장 말고 딸이 있어요. 딸. 이병철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이 이건희였어. 그 이건희의 아들이 이재용이야. 이재용이고 그리고 딸이 이부진 그리고 이서연 그리고 막내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윤형이라고 2005년도에 작고한 막내딸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그 이지영의 딸은 알죠? 2004년생 이원주 알죠? 그러면 우리는 다 대부분 이지영만 알고 있잖아. 근데 보세요. 이병철한테도 딸이 있었어. 이건희만 있던 게 아니야. 이건희만 있던 게 아니야. 딸이 있었어요. 5번째 딸이 있었어요. 그게 이명희인데 이 이명희가 신세계그룹입니다. 신세계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신세계그룹의 이명희의 아들이 정용진. 정용진이 고현정하고 결혼했었죠. 그리고 이혼했고 그리고 이명희의 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유경이라는 신세계 총괄 사장이 있습니다. 이 정유경의 맏딸 장녀가 문세윤이에요. 삼성가라고. 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지금부터가 재밌어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한테는 아들이 이건희 한 명이야? 아니야. 장남이 있었어. 이맹희가 있었습니다. 이맹희. 자 이맹희가 누구냐? CJ그룹의 회장이었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CJ그룹하고 신세계는 친척관계라고. 근데 웨이크원은 CJ ENM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CJ ENM의 자회사예요. CJ의 자회사예요. 자 이제 뭔가 그려져요? 그런데 신세계의 손녀딸이 더블랙 레이블에 데뷔했네?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돼? 웨이콘 입장에서는 더블랙 레이블하고 계약을 끊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 모 회사가 CJ야. 그 CJ하고 혈연 관계에 있는 신세계의 막내딸이
손녀딸이 더 블랙 레이블에서 데뷔하는데 웨이콘이 무슨 낯짝으로 더 블랙 레이블을 안 밀어줘? 그렇지 않을까요? 못 끊어. 절대로 못 끊는다. 그러면 더 블랙 레이블 입장에서는 올데이 프로젝트를 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 삔 노래가 어차피 실패한 마당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이진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진 게 있었잖아. 웬만한 거 다 해결됐거든? 해결이 안 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봐봐. 리스트를 좀 나열해보자면,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것. 윤지윤을 띄운다. 첫 번째, 윤지를 띄운다. 두 번째, 방지민을 띄우지 않는다. 세 번째, 정세비를 배제시킨다. 네 번째, 최정은과 유사랑을 띄운다. 요거거든, 결국은. 최정은과 유사랑을 띄우는 것도 나눠봅시다. 4번을 최정을 띄운다. 5번을 유사랑을 띄운다. 이렇게 나눠봅시다. 어차피 마이하고 코코는 해외 용병이니까. 자, 1번 윤지은을 왜 띄웠을까? 이거 우리가 분석해봤어. 그죠? 제가 당나라와 통일신라의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더 블랙 레이블에서 온 사신 윤지은을 띄울 수밖에 없었다. 유사랑보다 정세비가 더 블랙 레이블에 제일 오래 있었다고. 사신이니까. 이거 해결했어. 오케이, 좋아. 윤지은은 자, 그리고 당나라에서 윤지은은 사신. 이제 뭐 탈퇴라고 보지만 어쨌든 내가 탈퇴했다고 지금 요즘에 보고. 자, 그럼 그 다음 누구 띄워야 돼? 방지민을 왜 안 띄우지? 말했잖아. 방지민은 웨이컨의 성골이 아니야. 고민을 해봤는데 하이브에서 온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쉬워.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육두품밖에 안 돼. 신라가 이제 웨이콘이고 고구려가 하이브. 순혈이 아니라고. 방지민은 당나라가 더블 띄워주면 안 돼. 웨이콘 입장에서는. 그지? 자, 그것도 이해가 그러면 갔어. 좋아. 이것도 해결됐어. 원인을 찾았어. 웨이콘의 성골들이 정세비는 성고로 모두 최정은, 성고인데 정세비. 말했잖아. 정세비는 탈락 멤버라니까. 탈락 윤지은. 멤버라고. 어디서부터 당나라에서 꼬였는지 사실이다. 모르겠지만 더 블랙 이 레이블 아일랜드 2 사진이라고 프로그램을 할 당시에 정세비는 데뷔 그리고 멤버로 마이하고 생각하지 코코는 않았다고. 이미 방지민한테 해외 밀려가지고 용병들. 컨셉을 해외 용병들. 정세비가 센터에 설 수 있는 말이 딱 아이즈원의 맞잖아. 파노라 같은 당나라 컨셉을 사실 먼저 버리기로 띄워야지. 마음을 먹고 재미로만 방지민 보고 아무 위주의 아무 사실을 음악풍으로 아무런 가기로 근거 했기 때문에 그냥 분석하는 노래는 거야. 윤지은으로 민다. 대신 당나라 사실 방지민으로 당연하잖아. 홍보를 그래서 하자. 요렇게 갔기 윤지은 때문에 정세비를 윤지은 배제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아일랜드 윤지은은 이제 2에 당나라로 다시 돌아갔어. 말미로 가면서. 그래서 돌아갔어. 정세비를 탈락시켰었다고. 그리고 자, 이것도 이해가 갔어. 자, 3번까지 웨이콘의 해결했어. 성공. 원인 찾았어. 최정은하고 자, 그럼 유사랑. 4번. 최정은 왜 띄우고 띄우냐? 있잖아. 최정은 성골이니까. 최정은 웨이컨 성골이니까. 그리고 메인 보컬이니까. 근데 역사를 할 이것도 거면 오케이. 잘 좋아, 보자. 이해가 가. 방지민은요 할 거잖아. 자, 나머지 5번. 마이하고 코코는 유사랑을 해외 띄우고 용병이랑 있다. 야, 이건- 이용한다고 보세요. 이건 뭔데? 신라 내가 상식 진짜 시절 머리 통과잖아. 엄청 굴려봤거든? 그러면 내가 모든 영상 다 찾아봤어. 그냥 유사랑도 웨이콘이라서 그냥 띄우는 건가? 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유사랑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잖아. 욕을 먹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웨이콘이 모를 리가 없어. 모를 리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랑을 항상 가운데 세운다고. 대형을 절대 안 바꿔. 방세코 장신 멤버를 대형의 가운데 세우고 장신 member 위주로 활동을 시키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머리가 달린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거야.
웨이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계속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일랜드 2 게시판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는데 절대 안 받고, 계속 유사랑을 가운데 세운다고, 유사랑을 센터로 준다고. 뭘까? 어디서부터, 이거는 난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온다고. 내가 오죽하면 뭐 있나? 내가 지금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있긴 한데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좀 그런 거, 너무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것까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이진아의 삥 노래는 끝났다고 보고 VVN이 계속 이런 노래 줘도 웨이커는 더블랙 레이블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끌려다니는 고객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이진아는 VVN이 갖고 노는 연습용 아이돌로 전락해버렸고, 이제는 어떤 방식을 써도 이진아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뭐 제가 모르는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방지민을 내세우건 노유나를 영입하건 방세코를 가운데 세우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블랙핑크도 데뷔할 거고, 하츄투 데뷔할 거고, 에스파 복귀할 거고, 베이비몬스터 복귀할 거고, 올데이 프로젝트도 나올 거고, 뭐 키키도 조만간 나오겠죠? 이진아 뭐 3주 활동하고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뭐 10월 11월에 또 나오는 거지 뭐. 그때 나와야 뭐 하겠어. 그냥 걸스 플래닛 3나 보면 됩니다. 걸스 플래닛 3나 보면 돼요. 이진아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 죽었어. 7월 4일날 뭐 할 거예요? 웨이콘?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 뭐 당신들도 억울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들도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노력했는데, 그렇게 말을 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은 좀 미안한데, 그런 발언들은 루저들이 나는 발언이야.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뭐다? 이겨놓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7월 4일날 뭐 할지 궁금하고, 그나마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삔 뮤직비디오 오늘 공개했잖아. 이거 내리세요. 이거 내리라고. 이거 내리고 활동 오늘 종료시키라고. 오늘 복귀했는데 왜 오늘 종료시키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계속 그렇게 해봐. 그게 당신들의 한계야. 한계야. 결단을 못 내리잖아, 그지?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어떤 사유를 들어서라도. 야, 방지민 아프다고 해. 차라리 방지민 아프다고 하라고. 방지민이 아파서 활동을 종료합니다. 방지민하고 최정은 아프다고 해. 그럼 되잖아? 활동 못해. 맞잖아. 방지민하고 최정은 아프다고 하고, 활동을 중단합니다 라고 하고, 7월 4일날 다른 노래 갖고 오라고. 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진아는 더 이상 회생의 가망성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드린 조언이야. 이거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복귀 취소하라고 했지. 이제 어떡할 건데. 이상 되겠습니다.
그 카페 지나갈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린 서로 모르는 척 다른 곳에 보고 있죠 알 수 없는 이 공간 속에 우린 다른 길을 걷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너와 자주 먹던 솜사탕 혼자 먹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네가 배달 주던 길을 혼자 걸을 때면 가끔 네가 생각나 Say hello to you 우리 서로 모르는 척 다른 곳을 보고